나는 한국인이 아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지도 않는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나는 전 세계 기술정치 기자들이 동시에 주목하고 있는 한 나라를 이야기하려 한다. 실리콘밸리도 아니고 베이징도 브뤼셀도 아니다. 바로 대한민국이다. 2026년 초 세계는 하나의 뉴스 앞에서 멈칫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포괄적 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했다는 소식이었다. 단순한 가이드라인도 아니고 선언적 원칙도 아니다. 실제로 기업과 정부, 그리고 기술의 미래까지 함께 묶어 설계한 말 그대로 AI 시대의 헌법에 가까운 법이었다. 외국인인 내 눈에 이 장면은 꽤 충격적이었다. 대부분의 국가는 아직 AI를 두려워하며 논쟁만 하고 있었고, 어떤 나라는 규제를 피하려 침묵했고, 또 어떤 나라는 기술 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다. 한국은 먼저 결단했고, 먼저 질서를 만들었고, 먼저 책임을 선언했다. 이 영상에서는 왜 이 결정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지, 그리고 왜 한국인들이 이 순간을 자랑스러워해도 되는지를 외국인 화자의 시점에서 솔직하고 자극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한다. 일장 세계는 아직 말만 하고 있었다. AI는 이미 전 세계의 권력을 재편하고 있다. 군사, 금융, 의료, 교육, 언론까지. 그러나 이상하게도 AI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들일수록 AI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미루고 있었다. 미국은 시장 자유를 외치며 빅테크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고, 유럽은 윤리를 이야기했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됐다. 중국은 국가 통제를 강화했지만 국제사회와의 신뢰 문제에 부딪혔다. 모두가 AI의 중요성은 알았지만 아무도 전체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 AI를 막지 말자. 대신 통제 가능한 질서를 만들자. 이 한 문장이 한국 AI 기본법의 핵심 정신이다. 외국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다. 한국은 지금 AI 규제 국가가 아니라 AI 규칙을 만드는 국가가 되려 한다. 이장 한국이 만든 법은 왜 특별한가? 한국의 AI 기본법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빠르다는 데 있지 않다. 이 법은 기술, 윤리, 산업, 국가 전략을 하나의 구조로 엮었다. 첫째, 한국은 AI를 위험 등급으로 나누었다. 모든 AI를 똑같이 취급하지 않았다. 의료, 국방, 금융처럼 인간의 생명과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AI는 엄격히 관리하고, 창작 연구산업 혁신 영역의 AI는 최대한 자유를 보장했다. 이 접근은 매우 현실적이다. 외국인인 내가 보기에도 이것은 책상 위에서 만든 법이 아니라 현장을 이해한 국가의 선택이었다. 둘째, 한국은 기업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다. 정부 역시 AI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했다. 즉, 이 법은 통제의 법이 아니라 공동 책임의 선언이었다. 이 대목에서 많은 해외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규제가 아니라 게임의 룰이다. 3장 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가? 사실 한국은 이미 기술 강국이다. 반도체, 통신, 디스플레이, 배터리. 하지만 AI 영역에서는 늘 질문이 따라붙었다. 한국은 플랫폼이 있는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번 AI 기본법은 그 질문에 대한 국가 차원의 답변이었다. 한국은 말한다. 우리는 플랫폼만 키우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이 사회에 들어오는 방식 자체를 설계하는 나라가 되겠다. 이 선언은 작지 않다. 왜냐하면 AI의 미래는 기술 그 자체보다 누가 기준을 만드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표준을 만드는 나라는 따라가지 않는다. 따라오게 만든다. 외국인인 내 눈에 지금 한국은 분명히 추격자가 아니라 설계자의 위치로 이동하고 있다. 사장 스타트업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국가. 흥미로운 점은 이 법이 시행되자 일부 한국 스타트업들이 우려를 표했다는 것이다.
규제가 혁신을 막지 않을까? 그러나 동시에 많은 창업가들은 이렇게 말했다. 적어도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안다. 이건 매우 중요하다. 불확실성은 혁신의 최대적이다. 한국은 법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였다. 그 자체로 경쟁력이 된다. 미국의 한 VC는 이렇게 평가했다. 이제 아시아에서 AI 투자를 논할 때 한국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5장 한국 사회가 감당하려는 책임. AI는 일자리를 바꾸고 권력을 바꾸고 인간의 판단을 대체한다. 많은 나라가 이 문제를 외면한다. 정치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법에 명시했다. AI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 전환, 교육 격차, 정보 왜곡 문제를 국가가 관리하겠다고. 외국인으로서 나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놀랐다. 이건 기술 정책이 아니라 사회 계약에 가깝기 때문이다. 한국은 알고 있다. AI 강국이 된다는 것은 편한 길만 가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6장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나라가 한국의 AI 기본법 조항을 분석하고 있다. 어떤 국가는 참고하려 하고 어떤 국가는 견제하려 한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한국은 이미 첫 페이지를 써 내려갔다. AI 시대의 규칙은 누가 가장 빨리 기술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가장 먼저 책임을 선언했느냐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그 첫 이름이 대한민국으로 남을 가능성은 생각보다 크다.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솔직히 말해 조금 부럽다. 자국의 기술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이유가 속도나 규모가 아니라 방향과 철학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이라면 이 순간을 그냥 뉴스로 흘려보내지 않아도 된다. 세계는 지금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되려 하는지를 아주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 다음 기준은 또 한국이 만드는 것 아닌가? 이상은 한 외국인의 시선에서 본 2026년 대한민국의 선택이다.